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마니커 FNG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7월을 좀 복귀를 해보고 이 복날의 수혜를 하면 또 닭고기가 떠오르는데 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닭고기 주식이 또 생각보다는 저조했죠. 그래서 요 이유를 좀 살펴보고 복귀를 해보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어떤 준비를 해줄 수 있을지 참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하나씩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날에는 삼계탕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육개주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마니커 FNG나 나름대로 또 닭고기 관련주 투자자분들은 또 이것들을 복날을 예상을 하면서 많이들 투자를 했었을 텐데요. 실제로 주가 차트를 보면 요게 또 이거는 이 다들 아시겠지만 음식료 업종에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상승 곡선을 다 아실 거예요. K푸드 때문에 올랐는데 어쨌든 그 복날의 수요와 K푸드의 모멘텀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쭉 상승을 했었죠. 5월, 6월, 5월, 6월까지. 그러고 나서 6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한참 복날 수혜를 입을 거라 예상을 했던 요 그래프가 점차 하락을 하면서 지금 8월 이제 말복을 앞두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를 조금 쭉쭉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에 초복이었는데 이제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또 보였었고 또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니커 FNG도 그렇고 주가의 하락을 계속 보였는데요. 뭐 이게 전체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뭐 닭고기 관련 기업들이 나머지 경쟁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보다는 저조했던 거죠. 이 약세가 포인트였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초복, 중복, 말복, 닭이라는 인식이 있죠. 몸보신 한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저조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또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는 횟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닭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저조했던 건데 보셨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복날에 상승한 경우는 두 번에 불과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기대가 과도하게 또 반영이 되고 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패턴이 이게 골자죠. 그리고 더불어서 삼계탕 재료 가격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뭐 삼계탕용 가격은 이제 연계로 책정이 되는데 이제 복날 이전에 대체적으로 원래는 이제 7월 앞두고 삼계탕 재료 가격이 조금 급등을 하면서 올해도 이제 7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복귀를 해보면서 이 기사가 또 시사하는 바는 주가 상승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좀 경계하자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복날 당일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하락의 요소는 이제 복날 전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 시점에서 이익을 실현을 하고 복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 다섯 개 목록으로 수익률이 왜 저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복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 다섯 가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대감에 선반영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복날 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널려 있었죠. 이게 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복날 전에 기대를 반영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 기대감에 따라서 복날 전에는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당일에는 주가가 기대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여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 이해되시는 그래프가 차익 신호를 하면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수요와 주가의 불일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꼽을 수 있겠는데 일단 복날에는 삼계탕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죠. 하지만 이거는 모두가 알다시피 단기적인 현상에 해당하죠.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성이나 매출 비용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단기적인 수요 증가가 기업의 이제 근본 가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요 증가가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인데요.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 닭고기 관련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심리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또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나 뭐 유통비용, 생산비용, 마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섞이게 되면서 생각보다는 까보니까 별로 수익이 없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확실히 좀 구분이 됐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의 한계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긴 하죠. 이제 복날에 삼계탕 수요 증가. 이게 이미 알려져 있는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다 선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공공연하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로도 또 작용을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또 새로운 정보나 예상을 크게 건너갈 때 이게 변동성의 요인이 있지만 복날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루틴 그런 것 때문에 변수가 되긴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수요의 변동성을 또 다섯 번째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복날이 예상될 때는 수요 증가가 실제로 실현이 되지 않았을 때 기대랑 현실 차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차트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대가 올랐다가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는 형태의 패턴을 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나 경제 상황이나 소비자 이런 변수로 인해서 수요가 또 적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의 요인을 통해서 수익률이 조금 저조했다. 이렇게 복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를 또 많이 하기도 하셨을 텐데 수익률이 생각보다 또 안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 패턴이 이제 약간 조금 뭐랄까 흐름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폭발적으로 닭고기 수요가 증가할 수는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이미 너무 다 알고 있는 이 기대감에 대한 것들이 패턴이 다 읽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저조했던 7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똑같은 패턴이 또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을 좀 잘 그려보고 또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